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인터넷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대면 편취를 당하셨는데 피해 금액은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수거 책은 잡았는데 나머지 일당들은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주범들은 못 잡을 것 같고 수거책은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경찰들이 연락을 했대요. 그러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하라던데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알아보니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거책이 잡힌 것만으로는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셨을 때 수거책이나 전달책조차도 못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범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주범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총책과 중앙관리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거책과 전달책을 잡고 나면은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잡혔다는 이야기를 받고 보통 수사를 받으실 거예요. 조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이분들에 관해서 신변을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작은 경우 혹은 횟수가 작은 경우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를 안 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거나 단순히 이제 벌금으로만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처벌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처벌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수거책,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니 기소가 되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이미 벌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구속돼서 끝에는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배상명령인데, 최근에 이제 법원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대부분 배상명령을 받아주는 형태였거든요. 수거책과 전달책을 상대로 해서 보통 이제 민사집행을 난다거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수거책과 전달책에 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때는 일단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초범 수거책인데 불구하고 합의를 하자고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합의를 안 하시면은 본인이 피해 보신 금액 사실상 거의 다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거책과 전달책 분들이 돈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갖고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꺼내놓을 여력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보시는 게 조금이나 단 한두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나 일 집행으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면 편취를 당하셨는데 3,400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고요. 곧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셨는데 다행히 8일 후에 대면책 여성이 검거가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미성년자여서 합의를 보려면 부모님이나 선임 변호사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 첫 번째 질문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 범인 측에서 합의를 제의할 수 있는지, 또한 이분이 먼저 합의 제의를 하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합의해 보는 단계는 적정한 시점이란 게 없어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경찰 단계부터 가능한 합의를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피고인이나 범죄자인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인 경우에도 혹시라도 저희가 고소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 도중에 합의가 들어오면은 가능하면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좀 권고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빨리 이 문제에 관해서 잊고 다른 데 보다 활동을 집중하시는 게 저희는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상관없다 하시면은 큰 금액에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내가 먼저 합의를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의 적절한 시점이란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는 최대한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좋다라고만 공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일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도 되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루빨리 수사기관 측에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셔서 수사기관부터 정보를 받으셔서 합의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해자측이나 범죄자측에게 물어볼 건데, 그럴 경우에도 정보를 받으시면은 하루빨리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낫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합의가 나을까요? 배상명령 신청이 더 나을까요? 합의가 100배 낫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액도 들어가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도 있는 돈도 다 끌어모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거든요. 넉넉하신 분들이 보통 당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집행 절차를 나가시게 되면 다시 추가금을 또 내셔야 돼요. 그런 걸 보더라도 오히려 합의를 나가시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연루가 되었는데 피해금이 총 3천만 원에 피해자가 3명이고 이분은 초범이라고 하십니다. 2명과는 합의가 됐는데 나머지 한 분과 연락이 되지가 않아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이분의 피해금은 1,200 정도인데 공탁을 얼마나 걸어야 할지, 걸으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소위 이제 형사공탁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 변제공탁이 가능하시다 하면 사실상 변제공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형사공탁을 하시려면은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피해자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어야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피해자 계좌로 피해 입으시면 송금을 하시고 송금해놓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이기 때문에 피해 입으신 금액만큼만 배상을 해주시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 집행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혹은 수사 단계 같은 기소유예 처분, 초범이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형사공탁은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보이스피싱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 말미에 꼭 항상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PD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안들 경우에도 결국에는 예방만 확실했다면 안 입어도 될 피해들에 가서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되신 건데 결국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방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보이스피싱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보이스피싱이 보인다는 거. 그 점 꼭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